12월부터는 현재 127큐비트 IBM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저희 연세대학교 교원이면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산하된 현역관리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한가리겠습니다. 지난주 한 2주 전쯤에 지금 과기정통부의 장관 직속으로 지금 양자기술 지원반도 새로 생겨서 아마 이 양자기술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예산도 많이 나오고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양자기술이 크게 보면 양자통신, 양자보안, 양자컴퓨팅, 양자센싱 이렇게 4개 분야라고 크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저희가 이제 양자 컴퓨팅을 주로 포럼을 하고 해왔었는데, 양자 센싱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오메디칼과 상당히 연관성이 높고, 앞으로 이렇게 이제 연관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양자 센싱 관련해서 국내에서 이제 가장 액티비티가 높은 두 분 강사님을, 연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표해 주실 이동환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현재 교수이시고, 오늘 양자 센싱 이미징과 바이오 의료 분야 활용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어서 설명을 해주실 심정현 책임연구원님께서는 오늘 양자 센서 오늘의 작품을 내일의 신호로라는 제목으로 설명. 아시다시피 고전역학하고 양자역학은 굉장히 다릅니다. 양자역학은 이제 잘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하나 가져온 게 뭐냐면, 고전에서는 두 파가 이렇게 중첩됐다가 이렇게 서로 멀어지죠. 근데 양자에서는 되게 재밌는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포톤이 파동이 만났는데, 만난 후에는 이렇게 한쪽으로만 가는, 거울에 반사된 다음에는 밑에처럼 두 포톤이 같은 쪽으로 가는. 앞서 고전 파동은 와서 만나는 듯 하다가 서로 만나지 않은 것처럼 나무라가 가는데, 양자 세계에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파동이 와서 함께 가죠. 굉장히 로맨틱한 일이 일어나죠. 예. 그리고 저희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컨벤셔널한 이런 방법 말고 좀 더 어드밴스한 방법은 상관관계 측정이라는 건데, 앞에 한번 측정하고 뒤에 한번 측정한 다음에 두 측정 사이에 상관관계를 잘 분석하면 일반적인 이제 NMR 방법보다 더 정밀하게 측정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이런 쪽으로 더 정밀한 어떤 방법론을 개발하려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이 일반적인 방법을 쓰면 이렇게 가다가 신호 변화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잘 분석을 하면 핵스핀 신호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상관관계를 측정한 신호인데요. 이걸 이제 주파수 대역계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왜? 앞선 데이터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센서가 자기장 측정을 할 수 있는 센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기장 측정을 그러면 왜 할 수 있는지, 자기장 측정을 하면은 뭘 알 수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이제 의대 병원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MRI 장비가 이제 수 테슬라 정도의 이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1.5T, 3T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T가 이제 테슬라라는 단위로 되어 있고, 그거에 대략 한 수십만 분의 1로 내려가면 이제 지구 자기장이 나옵니다. 그거에 수천 분의 1 정도 떨어지면은 이제 어떤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전철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발생되는 이제 환경 자금이 나오고요. 그거보다 이제 대략 한 10,000배 이상 이제 내려가면 그때부터 생체 활동에서 생성되는 자기장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이 피코테슬라 단위에서 나오는 게 심근 전류에 의해서 생성되는 자기장이 이제 대략 한 수십에서 수피코테슬라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내려가면은 어떤 이제 뉴런, 그러니까 신경 전류에 의해서 생성되는 자기장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략 한 수십 피코테슬라 정도에 해당됩니다. 고전적인 센서는 이렇게 홀 센서가 있는데, 이런 센서는 이 정도 레인지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다이아몬드 센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레인지를 이제 커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보다 더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는 이제 OPM 센서 또는 이제 스피드 센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 스피드라는 센서는 굉장히 이제 유니크한 센서인데요. 이 스피드라는 센서가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바이오 마그네티즘이라는 분야가 사실 새로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예측만 하고 이게 측정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실 의문을 가진 상황이었는데 이런 새로운 센서가 개발이 되고 활용이 되면서 이런 이제 바이오 신호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다. 이런 분야가 이제 새로 생길 정도의 굉장히 큰 임팩트가 오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이 그림은요, 그 MIT의 코엔 교수가 처음에 스피드 실험을 할 때 측정했던 이제 알파파 신호고 굳이 자기 머리를 넣어가지고 본인의 신호가 최초의 스피드 신호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냥 이제 일념을 가지고 측정을 해서 이제 본인의 이 알파파 신호를 이렇게 이제 이 신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피드라는 이제 센서가 굉장히 이제 유용한 생체 자기 측정에도 유용한 센서인데 이제 나중에 점점 기술이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스피드 센서를 뇌 주변에 이제 헬멧 형태로 배열을 해서 저희가 내부에서 어떤 특정 뇌세포에서 발현되는 어떤 신호를 이제 공간적으로 이제 이미징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기까지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MEG라고 하는데요. 한국어로 이제 뇌자도라고 하고, 뇌자도 시스템은 굉장히 클리니컬하게 유용한 시스템이 이제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뉴런과 뉴런 사이의 커넥티비티를 본다든지 어떤 인지 실험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사실 또 클리니컬하게 굉장히 좋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간질이라고 하죠. 이렇게 뇌 특정 부분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발화돼서 어떤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이런 간질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센서의 개발이 어떤 특정 분야가 생겨나고 그 분야로부터 또 새로운 어떤 클리니컬한 기술까지도 탄생이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